소연자는 두 팔이 시큰거리고 맥이 빠지는지 가쁜 숨을 내쉬었다. 위소보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으나 휘청거렸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 다시 싸우자. 반드시 내가 항복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소연자는 웃으며 말했다. 100번을 싸워도 너는 지고 말 것이다. 용기가 있다면 내일 다시 싸우자. 위소보는 말했다. 좋아. 내가 용기가 없지. 내가 왜 용기가 없겠냐? 죽음의 약속이다. 만나기 전엔 헤어지지 않는다. 소연자는 말했다. 좋다. 죽음의 약속이다. 만나기 전엔 헤어지지 않는다. 두 사람은 시합을 하고 난 후 은자를 건대대에서는 들먹이지 않았다. 소연자가 들먹이지 않자 위소보는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했다. 만약 그가 이겼더라면 은자를 내놓으라고 했을 것이다. 위소보는 거처로 들어갔다. 그리고 해로공에게 말했다. 공공의 방법이 너무나 평범해 소용이 없었어요. 해로공이 살며시 코웃음 쳤다. 못난 녀석. 또 졌구나. 위소보는 말했다. 만약 내 맘대로 했다면 이긴다곤 할 수 없어도 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공공의 방법은 너무나 형편없었어요. 상대방이 다 알고 있던걸요. 해로공이 의아하여 물었다. 그도 그 방법을 알고 있다고? 어디 내가 시험해봐라.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눈이 먼 주제에 시험을 한다고 볼 수 있나? 그러나 마음속으로 짚이는 데가 있었다. 진짜로 눈이 먼 것인지 시험을 해봐야지. 그는 즉시 두 팔꿈치로 내지르며 말했다. 그가 이와 같이 내지르니 뼈마디가 모조리 아파오는걸요. 해로공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게 말로만 하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몸을 휘청거려 일어나더니 말했다. 자, 내가 그가 한 대로 시험해보아라. 위소보는 속으로 기뻐했다. 이 폐병장이가 정말로 눈이 멀었군. 그 후 그는 몸을 해로공에게 돌리고 팔굽을 천천히 뒤쪽으로 내질렀다. 그가 이렇게 팔굽으로 내질렀죠. 그의 팔굽이 해로공의 가슴에 닿자 더 힘을 쓰지 않았다. 이것은 액저추라는 것인데 대단찮은 것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해로공의 손을 잡아서는 자기의 어깨 위에 올리고 말했다. 그가 힘을 주어 부딪히자 저의 몸뚱이가 머리 위로 날아가 떨어졌어요. 그 법은 위소보가 소연자에게 한 수법인데 거꾸로 말한 것이었다. 해로공을 시험하자는 뜻도 있었다. 해로공이 말했다. 그것은 영양괴각이라는 것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벌써 다 알고 계셨군요. 그는 손을 잡고 천천히 뒤로 비틀었다. 해로공이 말했다. 그것은 도절매라는 수법이다. 또 어떤 것이 있었느냐? 위소보는 말했다. 소연자의 수법은 모두 이름이 있었군요. 나는 그와 마구잡이로 했는데 나의 수법에도 듣기 좋은 이름이 있어야겠어요. 내가 그에게 달려들었을 때 그 녀석은 옆으로 피하면서 나의 등을 그대로 밀었어요. 그러자 나는 그만. 해로공이 말했다. 그가 너의 어느 곳을 밀었느냐? 위소보가 말했다. 그가 한번 밀자 나는 어리벙벙해져서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찔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해로공이 말했다. 어디 생각해봐라. 이곳을 밀던? 그러면서 그는 손을 뻗어 왼쪽 어깨 뒤를 눌렀다. 위소보는 말했다. 아니요. 이곳이냐?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 뒤를 눌렀다. 위소보는 여전히 말했다. 아니에요. 해로공은 잇따라 67군데를 가리켰다. 위소보는 아니라고 했다. 해로공은 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리 늑골 아래를 누르며 말했다. 이곳이냐? 그리고 가볍게 밀었다. 위소보는 휘청하며 앞으로 몇 걸음 내디디며 말했다. 그래요. 틀림없이 그곳이에요. 공공 어떻게 아셨어요? 해로공은 대답하지 않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말했다. 오늘 그는 내가 가르쳐준 두 가지 수법을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지? 위소보가 말했다. 물론 사실이죠. 절대 틀림없어요.
그 녀석은 저의 뒤터리를 눌렀을 뿐 아니라 저의 가슴팍을 거머쥐자 저는 숨이 막혀서 한번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회로공은 그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손을 뻗으며 말했다. 그는 너의 가슴 어디를 눌렀느냐? 위소보는 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자기 가슴 쪽에 갖다 댔다. 바로 조금 전 소현자가 그를 제압했던 곳이기도 했다. 이곳이에요. 회로공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것은 자궁혈이다. 그의 사부는 놀랍게도 대단한 고수로구나. 그래도 별것 아니에요. 사내 대장부는 움츠릴 수도 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위소, 이 소개자가 오늘은 졌지만 내일 다시 그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회로공은 뒷걸음질 쳐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더니 한참 후 말했다. 그가 소금나수를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치 않다. 그러나 그가 일장으로 너의 오른쪽 허리께에 있는 의사혈을 밀었다는 것은 바로 무당파의 면장수법이다. 그 후 그가 너의 근축혈을 누르고 다시 자궁혈을 누른다는 것은 비밀리에 내려오는 무당파의 타혈수법이다. 우리 궁에 무당고수 한 명이 도사리고 있었구나. 좋다. 너는 소현자가 몇 살쯤 된다고 했지? 위소보는 말했다. 저보다는 나이가 많았어요. 회로공이 말했다. 몇 살쯤 더 많아 보이더냐? 위소보는 말했다. 여러 살 많아 보였어요. 회로공이 말했다. 여러 살이 뭐냐? 많아야 한두 살이겠지. 그가 너보다 8~9살 많으면 어떻게 내가 그를 상대로 싸울 수 있겠느냐? 좋아요. 그가 나보다 2살 위였다고 해두죠. 그러나 그는 나보다 더 컸어요. 상대방이 나이가 많고 체구가 커서 지더라도 그렇게 창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회로공이 무공 가르쳐 주기를 바라지 않았다면 시합을 해서 졌다는 사실을 결코 토로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했다면 반드시 자기가 크게 이겼다고 했을 것이다. 회로공이 이상하게 보더니 말했다. 그 녀석은 18살 정도 되겠구나. 너는 그와 얼마 동안이나 싸우다 지게 되었지? 위소보는 말했다. 적어도 2~3시즌은 되었을 거예요. 회로공은 안색을 굳히며 말했다. 허풍 떠는 소리 말아라.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느냐? 위소보는 말했다. 설사 1시즌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시즌은 되었을 거예요. 회로공은 코웃음 쳤다. 내가 묻는 대로 순순히 대답을 해라. 그 사람은 무공은 배운 적이 있지만 너는 무공을 배우지 않았으니 지더라도 창피할 것은 없다. 상대방과 싸워서 10번, 10대 번 지는 건 상관이 없다. 설사 100번, 1000번을 진대도 내 나이가 적으니 뭐가 두려우냐? 다만 최후의 승리를 하여 상대방이 감히 너와 맞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진짜 영웅호걸이라 할 수 있다. 위소보는 말했다. 맞아요. 옛날 한 고조는 100번을 싸우고 100번 졌지만 한 번에 초패왕을 5강에서 목매달았죠. 회로공이 말을 가로챘다. 목을 매단 게 아니라 초패왕이 5강에서 자결을 했지. 위소보는 말했다. 목을 매나 자결을 하나 자살한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회로공이 말했다. 너는 언제나 할 말이 있구나. 오늘 소현자와 싸워서 너는 모두 몇 번 졌느냐? 불과 2번 아니면 3번일 거예요. 4번이구나. 그렇지. 진짜 진 것은 2번에 지나지 않아요. 다른 2번은 그가 억지를 쓴 것이고 내가 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회로공이 말했다. 매번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시간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떤 때는 대변을 보는 것 같았고 어떤 때는 소변을 보는 것 같았지요. 회로공이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 뭐가 대변 볼 때고 뭐가 소변을 볼 때야? 위소보는 말했다. 대변을 보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소변을 보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회로공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 녀석의 비유는 거칠기는 하지만 분명하기는 분명하구나. 그리고 잠시 생각해 본 후 입을 열었다.
너는 무공을 배우지 않았지만 소현자가 너와 더불어 한참을 엉켜 돌아가다가 너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소금나수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다. 내가 너에게 대금나수를 가르쳐 줄 테니 잘 익혀 내일 그와 다시 싸우도록 해라. 위소보는 크게 기뻐했다. 그가 배운 것은 소금나수고 내가 배울 게 대금나수라면 틀림없이 내가 이길 거예요. 해로공이 말했다.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대소금나수에는 각기 장점이 있다. 그 누가 훌륭히 연마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가 너보다 훌륭하게 연마했다면 소금나수라도 너의 대금나수를 이길 수 있다. 이 대금나수는 모두 18수인데 매 한 초마다 8가지의 변화가 있다. 일시에 너는 모두 기억하지 못할 테니 한두 수 배운 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는 즉시 몸을 일으켜 자세를 취하더니 시범을 보였다. 이 1초는 선악소령이다. 먼저 익숙해지도록 연마한 후 나와 대결해보자. 위소보는 한번 보여준 것을 보고 기억해두고 7, 8번 연마한 후 그 자신은 매우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말했다. 다 익혔어요. 해로공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서 팔을 뻗어 그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위소보는 그를 막으려고 했으나 그의 손에 어깨를 잡히고 말았다. 해로공이 말했다. 뭐가 익숙해졌어. 다시 해라. 위소보는 다시 몇 번 연마를 하고 해로공과 대련을 했다. 해로공은 왼손을 뻗었는데 그 자세는 조금 전 자세와 같았다. 위소보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만일 그가 손을 움직이기만 하면 손을 뻗어 막으려고 했다. 그렇지만 해로공보다 조금씩 늦었다. 여전히 그에게 어깨를 잡힌 것이다. 해로공은 코웃음 치더니 말했다. 못난 녀석. 위소보는 속으로 욕을 했다. 늙은 폐병장이. 그리고 그 자세를 계속해서 연마했다. 세 번째 대련을 하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에게 잡히고 말았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내지 못했다. 내가 잡는 것은 내가 3년을 두고 연마한데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내 말하지만 너는 피할 수 없다고 느끼면 내가 너의 어깨를 잡으려고 할 때 넌 나의 손목을 패듯이 후려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격으로서 수비를 하는 것이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 말했다. 그랬군요. 그거야 쉽지요. 진작 말씀하셨더라면 벌써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하여 그는 해로공이 왼손으로 잡으려 할 때 오른손을 뻗어 해로공의 손목을 내리치려고 했다. 그런데 해로공은 손을 움츠리지 않고 살짝 비틀더니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무섭게 그의 양뺨을 후려치는 게 아닌가. 위소보는 대노했다. 그 역시 해로공의 따귀를 때리려고 했다. 그러나 해로공이 그의 손목을 낚아채자 그의 몸이 나아갔다. 해로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바보야. 이제 기억하느냐? 위소보는 어깨를 벽에 부딪히게 되었으나 다행히 해로공의 손놀림이 무척 가벼웠기 때문에 뼈가 망가지는 것은 면할 수 있었다. 위소보는 크게 성이 나서 늙은 폐병장이라는 말이 목까지 넘어왔으나 간신히 참고 생각했다. 이 수법은 아주 좋은데 내일 소현자와 싸움을 하게 될 때 빌어먹을 한번 써먹어야지. 그러면 소현자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몸을 일으켜 해로공의 두 수법을 생각하고 재차 연습을 했다. 약 10여 번을 연습하게 되었을 때 해로공의 신비하기만 한 수법이 별로 신기해 보이지 않았다. 끝내 그는 어깨 잡히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 대의 따기만은 피할 수가 없었다. 위소보는 의기소침해져 물었다. 공공, 이 한 수는 어떻게 할 수 있지요? 해로공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를 때리려고 한다면 설사 내가 10년을 더 연마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현자는 너를 때리지 못할 것이다. 다시 제2초를 연마하도록 하자. 그리고 숨을 일으켜 대금나수의 두 번째 초식인 원우적과를 한번 해보였다. 그리고 앞 초식대로 그와 대련을 했다. 위소보는 천성이 게을렀다. 원래는 무공을 익힐 생각은 조금도 없었지만 호승심은 센 편이어서
오직 소현자를 항복하고 부르짖게 하려고 초식을 배우는 것이다. 해로공은 조금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지도해 주었다. 이날 두 사람은 저녁 무렵까지 상방 어디서나 끊임없이 대련을 했다. 해로공은 의자 위에 앉아 자유자재로 손을 휘둘렀다. 아무렇게나 휘두르기만 하면 위소보는 얻어맞곤 했다. 그러나 가벼운 손짓이고 힘을 쓰지 않아 천만다행이었다. 그렇지만 이날 밤 위소보가 침대 위에 눕게 되었을 땐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반나절 동안 적어도 4,500대는 얻어맞은 것이었다. 그는 침대 위에 누워 속으로 생각했다. 늙은 폐병장이 내일 소현자에게 이긴다면 늙은 폐병장이 내가 나에게 300번 절을 한다 하더라도 난 너의 무공을 배우지 않겠다. 이튿날 오전에는 노름을 했다. 노름을 마치자 소현자에게 달려갔다. 소현자는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이 녀석은 매일 새 옷만 입는구나. 혹시 기원에 눈독을 들인 계집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그는 크게 질투심이 일어 손을 쓰자마자 그의 옷을 찢어내렸다. 쫙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옷자락을 한 뼘 정도 찢은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새로 배운 수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소현자가 내지른 주먹에 매를 맞고 아파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댔다. 소현자는 그 틈을 타 손가락을 뻗어 찔러내었다. 바로 그의 왼쪽 다리를 찌른 것이었다. 위소보는 왼쪽 다리가 시큰하고 마비가 되는 것을 느끼고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 순간 소현자는 즉시 그의 등을 타고 다시 그의 의사혈을 제압했다. 위소보는 투항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일어서서 정신을 가다듬고 소현자가 다시 달려들 때 즉시 선악소령이라는 일초를 써서 상대방의 손목을 내리치려고 했다. 소현자는 급히 손을 거두고 그의 가슴을 강타했다. 이는 위소보가 이미 예측했던 일이다. 다시 손을 잡고 왼쪽 팔굽으로 그의 등을 급히 내질렀다. 소현자는 크게 한 소리 부르짖더니 반항할 힘을 잃고 말았다. 이 일합에서는 위소보가 이긴 것이다. 두 사람이 시합을 한 이후 위소보가 처음으로 이긴 것이다. 마음속으로 느끼는 기쁨은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양주 득승산 아래에서 군관 한 명을 죽인 일이 있었고 궁 안에선 소계자를 죽였지만 그것은 모두 상대방의 의표를 찔렀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다. 그는 한평생 남과 무수히 싸웠지만 9살짜리 어린애를 상대로 해서 이긴 것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졌었다. 간혹 이길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입으로 물거나 모래를 뿌리는 비열한 수단을 써서 이긴 것이었다. 그리고 조그만 반점의 식탁 밑에서 칼로 상대방의 발등을 찢거나 발을 친 것은 영광스럽지 못한 일이어서 남에게 내세울 것이 못 되었다. 진짜 실력으로 이기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의기양양해지게 되었고 마음이 흩어지게 되어 세 번째는 지고 말았다. 네 번째 시합을 가지게 되었을 때 위소보는 주의를 했으며 원우적과라는 수법을 썼다. 상대방과 오랫동안 얽혀서 돌아가게 되었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나중에 두 사람 모두 기운이 빠져서는 얼싸안고 가쁜 숨만 몰아쉬게 되었다. 무승부인 것이다. 소현자는 무척 기뻐하며 웃으며 말했다. 넌 오늘 재간이 늘었다. 너와 시합을 하니 재미있구나. 누가 너에게 가르쳐줬지? 위소보 역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 재간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제는 사용하지 않았지. 내일은 더욱더 무서운 수법을 쓰겠다. 가르침 받을 용기가 있니? 소현자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하하, 물론 가르침을 받도록 하지. 그러나 큰 소리로 항복하고 부르짖는 수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위소보는 말했다. 쳇, 내일은 반드시 항복이라고 큰 소리치게 만들어주겠다. 위소보는 거처로 돌아오자 의기양양해 말했다. 공공의 대금나수는 정말 쓸모가 있더군요. 내가 그 녀석의 손목을 비틀고 그의 등을 이렇게 내지르자 그 녀석은 졌다고 시인했어요.
해로공이 물었다. 오늘은 몇 번이나 싸웠느냐? 4번을 싸워서 각기 2번을 이겼어요. 저는 3번을 이길 수 있었는데 3번째엔 너무 조심을 하지 않았어요. 해로공은 말했다. 내가 말하는 소리는 애누리를 해서 들어야 해. 만약 4번을 싸웠다면 너는 기껏해야 1번을 이겼을 것이다.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첫 번째는 내가 이기지 못했어요. 2번째는 정말 내가 이겼어요.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천벌을 받을 거예요. 3번째에는 그가 졌다고 할 수 없고 4번째는 모두 힘이 없어 내일 다시 싸우기로 했어요. 해로공은 말했다. 솔직히 얘기해라. 그리고 1초 1식을 어떻게 펼쳤는지 이야기해봐. 위소보의 기억력은 좋은 편이었으나 무심히 싸운지라. 4번 싸운 중에 어떻게 싸웠나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했다. 그는 다만 3번째 이겼던 그 1초만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로공은 하필 그가 어떻게 졌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물었다. 위소보는 애매하게 얼버무리려고 했으나 끝내 그의 다그침에 사실대로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소현자가 이기게 된 초식을 해로공은 일일이 예를 들어 보였다. 그리고 마치 본 듯이 이야기했다. 위소보가 얘기한 것보다 10배나 더 자세했다. 그가 얘기를 하면 위소보는 과연 그렇구나 하고 되새길 수 있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공공은 천리안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지 않으면 소현자의 수법을 어떻게 아세요? 해로공은 고개를 숙인 채 깊이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정말 무당파의 고수로구나. 정말 무당파의 고수야. 위소보는 놀람과 기쁨에 말했다. 소현자 그 녀석이 무당파에 속한 거예요? 제가 무당파 제자와 싸워서 승부를 내지 못했단 말이죠? 해로공은 쳇 하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잘난 척하지 마라. 누가 그렇다고 했느냐? 나는 그에게 권각법을 가르친 사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은 어느 문파죠? 우리 문파의 무공은 천하무적이니 무당파보다 무섭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는 해로공이 어느 문파에 속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먼저 큰 소리를 쳤다. 해로공이 말했다. 난 소림파 출신이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했다. 참 잘됐군요. 무당파의 무공이 우리 소림파의 손에 걸렸다 하면 낙화유수처럼 나가떨어지게 되고 개꼬리 감추듯 도망치게 될 거예요. 해로공은 나직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너를 제자로 거두어들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소림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위소보는 겸연쩍어서 말했다. 내가 소림파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배운 것이 소림파의 무공이라는 것이죠. 해로공은 말했다. 소현자가 사용한 것이 무당파의 정통 금나수라 한다면 우린 반드시 소림파의 정통 금나수법으로 상대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에게 지는 것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래요. 제가 지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우리 소림파의 명예에 누를 끼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이지요. 위소보는 소림의 위명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소림파와 조금이라도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해로공은 말했다. 어제 내가 너에게 2초의 대금나수를 가르쳐 준 것은 그 녀석이 다시는 너를 귀찮게 굴지 않도록 하여 내가 서재에 가서 책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약간 달라졌어. 그 녀석이 정말 무당파의 직계라면 28초의 대금나수법을 처음부터 1초씩 배워야 해. 너는 궁전보를 할 줄 아느냐? 위소보가 말했다. 궁전보라면 활을 쏠 때의 자세겠죠? 해로공은 안색을 굳히더니 말했다. 무공을 익히고자 한다면 허심탄회하게 나와야 한다. 절대 쓸데없이 아는 척 말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라. 무공을 익히는 사람 가운데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은 잘난 척하는 것이다. 앞발 무릎을 꿇어 활대처럼 자세를 갖는 것이 궁족이다. 그리고 뒷다리를 비스듬히 빗대어 그 모습을 화살과 같이 취할 때는 전족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궁전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궁전보의 자세를 취했다. 위소보는 그와 같이 해보이며 말했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전 하루에 50번, 100번이라도 해보일 수 있어요. 해로공은 말했다. 난 너에게 50번이고 100번 그 자세를 취하라고 하지 않아. 다만 한 번만 그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다. 내가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되 내가 몸을 일으키라고 할 때까지 꼼짝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두 다리를 더듬더니 그의 앞발을 더욱더 구부리게 하고 뒷다리를 더욱 꼿꼿하게 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이건 꽤 쉽군요. 그러나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움직이지 않자. 한 개의 향을 피우기도 전에 두 다리가 시큰거리고 마비되어 왔다. 그는 급히 물었다. 이제 되었어요? 해로공이 말했다. 아직 멀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이 괴상한 모양을 연마해서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다고 소현자를 쓰러뜨릴 수 있나요? 이 궁전보를 확실히 연마한다면 상대방이 너를 밀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꽤 쓸모가 많지. 위소보는 항의했다. 설사 상대방이 나를 밀어 쓰러뜨린다 하더라도 내가 뒤집어서 일어나면 손해를 입지 않을 것 아니에요? 해로공은 천천히 고개를 저을 뿐 더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몸을 똑바로 세우고 두 다리를 톡톡 쳤다. 해로공이 호통을 쳤다. 누가 너보고 서라고 했느냐? 빨리 궁전보 자세를 취해. 위소보는 말했다. 대변 좀 봐야겠어요. 해로공이 호통을 쳤다. 안 돼. 전 봐야겠어요. 안 된다니까. 위소보는 말했다. 정말 나올 것 같아요. 해로공은 한숨을 쉬더니 그가 변속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위소보는 위인은 총명했으나 그에게 차분히 무공을 연마하라고 한 데서 할 사람이 아니었다. 해로공은 그에게 더 권하지 않고 몇 수의 금나수법을 가르쳤다. 대련을 할 때는 반드시 허리를 구부리고 숨을 돌리는가 하면 몸을 움츠리고 엎드리는 자세도 취해야 했다. 해로공은 소리를 내어 어떻게 하라는 지시만 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한번 만져보고 그의 자세와 수법이 옳은지를 가르쳐 줄 뿐이었다. 이튿날 위소보는 소현자와 시합을 가졌다. 그는 어제 3번 중 2번은 지고 1번은 이겼으니 오늘은 더욱 많이 이겨야겠다고 생각해서 손을 쓰자마자 어제 배운 수법을 썼지만 놀랍게도 먹혀들어 가지 않았고 그의 특이한 수법에 패배하곤 했다. 첫째, 둘째 판을 내리지고 놀람과 분노의 세 번째에는 조심을 하여 겨우 한 판을 따낼 수 있었다. 위소보는 또 의기양양해지게 되었고 네 번째는 또 지고 말았다. 소현자가 그의 목에 올라타고 두 다리로 그의 목을 조르는 바람에 질식할 뻔했다. 그는 투항한 이후 몸을 일으키고 욕을 했다. 제기랄, 너는. 소현자는 안색을 굳히더니 호통을 쳤다. 너 뭐라고 했지? 그의 표정에는 한 가닥 늠름한 위험이 서리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놀라서 생각했다. 안 돼. 이곳은 황궁이니 거친 말은 할 수 없다. 모형은 북경에 들어온 이상 빈틈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내가 빌어먹으리라는 말을 하면 빈틈을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다. 그는 재빨리 말했다. 나는 이 1초 제길하리라는 일식으로 너에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투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다행이구나. 이 녀석은 온종일 황궁 안에만 있기 때문에 밖에서 욕하는 말을 모르는구나. 그는 엉터리로 둘러댔다. 이 식은 단마제라는 것으로 말이 앞발을 꿇는 모양을 흉내내듯 움츠리는 것이다. 내가 방비하지 않았을 때 나는 너의 등에 올라타는 거야. 너는 그와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니 이 단마제가 쓸모없게 되었어. 소현자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뭐가 단마제야. 설사 단상제라 하더라도 나를 이길 수는 없어. 내일 또다시 시합할 용의가 있어? 그야 물론 싸워야지. 이봐 소현자 너 솔직히 말해줄래? 무슨 말? 널 가르치는 사부는 무당파 고수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지?
나는 너의 수법에서 알아본 거야. 내가 나의 무공을 안다는 것이냐? 그러면 그 이름이 뭐지? 위소보는 말했다. 그걸 누가 모르냐? 무당파의 소금나수가 아닌가? 강호에서는 제일로 꼽히는 무공이기도 해. 그렇지만 우리 소림파의 직계이며 정통인 대금나수에 비하면 한 수 뒤떨어져. 소현자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큰 소리 치는구나. 오늘 내가 이겼니, 내가 이겼니? 지고 이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야. 이기고 지는 것으로 영웅을 논할 순 없지. 넌 문자를 쓰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모양이구나. 승패로서 영웅을 논할 수는 없다고 해야 돼. 이기고 지는 게 승패 아니야? 그는 이야기꾼에게 승패로서 영웅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승패라는 말이 어려워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인데 소현자의 말을 듣자 위축감을 느꼈다. 역시 넌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아는 것이 많구나. 그는 거처로 돌아가 한숨을 내쉬었다. 공공, 제가 무공을 익히고 있을 때 상대방도 익히고 있나 봐요. 상대방 사부는 재간이 많고 가르치는 방법이 좋은가 봐요. 그는 자기가 연습을 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해로공이 잘못 가르쳤다고 한 것이다. 해로공이 말했다. 오늘 너는 4번 다 진 모양이구나. 바보 같은 녀석. 자기 자신이 쓸모없다고는 생각 않고 남을 원망해? 쳇, 4번 다 졌다니요? 적어도 2~3번은 이겨야죠. 오늘 제가 물어보니 그 사부는 무당파의 직계라던데요. 그걸 인정하더냐? 그 뒤에는 퍽이나 흥분되는 모습이 엿보였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래요. 너의 사부는 무당파 고수지. 하고 물으니 내가 어떻게 알았어 하던데요. 그러니 시인한 거죠. 짐작이 틀리지 않았군. 정말 무당파의 고수야. 해로공은 멍하니 넋을 잃고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어려운 일을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한참 후 해로공은 말했다. 우리 다시 몇 초 발거는 수법을 배우도록 하자. 위소보는 매일같이 해로공에게 몇 초씩 배워서 소현자와 시합을 하곤 했다. 초식을 배울 때 조금 자신이 없을 때는 얼버무리고 있었지만 해로공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 기초를 다지는 재간은 덮어두고 그저 위소보에게 피하고 도망하는 요령과 덕을 볼 수 있는 방법만을 가르쳤다. 그가 소현자와 시합을 하게 되면 소현자의 초식도 위소보와 같이 조금씩 진보하고 있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결과 10번 가운데 7, 8번은 위소보가 지곤 했다. 이와 같은 나날을 보내는 동안 위소보는 매일 오가와 평위, 온씨 형제들과 노름을 했다. 처음 며칠 그는 하얀 배로 얼굴을 감쌌으나 후에 점차 감싼 부분을 드러내게 되었고 무사람들은 그가 소계자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아도 노름에 미쳐 있었고 소계자의 옛날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이 희미했다. 그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와 친구로 사귀기를 원했다. 그날의 도박이 끝나고 나면 그는 소현자와 무공 시합을 했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무공을 익혔다. 금나수법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졌다. 위소보는 이제 게을러져서 기억하기도 싫었고 익히기도 싫었다. 다행히 해로공은 그에게 다그치거나 독촉을 하지 않고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